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76입니다. 평생을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왔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딸로 자랐죠. 1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보따리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 자식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겠다고요.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35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크레인에 깔려서 말이에요. 말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시댁 식구들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밥집이라도 해서 아이들 키우겠어요. 마포구 골목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전세금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 우려 국물 끓이고 밤 11시까지 장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정성껏 끓인 국물 맛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국밥집 한 구석에서 숙제하며 자랐죠. 큰아들 민철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딸 수진이는 간호학과에, 막내 민수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졸업식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특히 아들들이 사춘기일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없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때 물어봤을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울었습니다. 국밥집 장사는 정말 고됐어요.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했죠. 감기 한 번 걸리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니까요.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저축했습니다.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갔어요. 어느 날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이 뭐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야.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밤늦게 홀로 설거지하며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남편과 상의할 일도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국밥집은 점점 유명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큰아들 민철이는 변호사가 됐고 딸 수진이는 대형 병원 간호사, 막내 민수는 회계사가 됐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철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업? 로펌을 차릴 건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어요. 2천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죠. 수진이도 미국으로 이민 간다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결국 또 도와줬습니다. 수진이가 잘 되길 바랐거든요. 막내 민수는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그것도 도와줬습니다. 이제 제 통장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철이는 사업에만 신경 쓰고 수진이는 미국 가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국밥집도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철이는 바쁘다고 했고 민수는 처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 있으니까 올 수 없고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해 겨울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민철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빚까지 져서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폐 안 끼쳐드릴게요. 1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 돈은 제게 없었습니다. 결국 국밥집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그 돈으로도 사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 모든 걸 잃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연락도 끊어버렸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계사무소가 어려워지자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5천만 원만 더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었어요. 집도 팔고 국밥집도 넘겨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마치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망한 것처럼요. 모든 걸 잃고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어요. 40년간 일궈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연락도 안 했어요. 추석에도 설에도 안부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민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급해요. 3천만 원 없으면 수술 못 받아요. 뭐라고? 어디 다쳤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망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후로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전화해봤지만 그런 환자는 없다고 했어요. 설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흉내낸 누군가에게 속은 거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사기꾼에게 뺏겼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인 거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또 병원에 실려갔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박정수 변호사였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변호사인데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요. 박정수 변호사는 정말 친절했어요. 보험 처리도 도와주고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자식들에게 평생 재산을 다 주고 마지막엔 사기까지 당했다고 했더니 박정수 변호사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할머니, 법적으로 부모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다시 받으실 수 있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니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송금 영수증들을 보여줬어요. 자식들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다 기록해뒀거든요. 박정수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박정수 변호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준 돈의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민철이와 민수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들인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박정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들은 원고가 평생 모은 재산을 받아가고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변명했어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건가요? 판사도 호통을 쳤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부모님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할머니께서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할머니를 원룸에 혼자 버려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승소했어요. 민철이에게 받은 아파트를 돌려받고 민수에게서 위자료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부모를 외면한 자식들, 법 앞에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말 속 시원했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파트를 되찾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박정수 변호사라는 든든한 사람을 만난 거죠. 아파트 대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채소도 기르고 있어요. 국밥집 간판은 떼어냈어요. 40년간 걸어뒀던 간판인데 떼어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박정수 변호사는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도 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해요. 진짜 아들 같아요. 자식들은 연락이 없어요. 아마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책도 읽고 드라마도 봐요. 이런 여유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도 생겼어요. 박정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도 잘해줍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